요즘 정책자금 알아보시는 분들 진짜 많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출에 대한 관심도가 늘어났는데요.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정책자금을 뭘 신청해야 되는지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근데 문제는 정책자금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까 뭘 신청해야 될지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좀 찾아보다 공고가 떠서 신청하면 해당 안 된다는 경우도 많고요. 심지어 일반 대출은 말도 안 되게 금리가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또 그렇다고 대충 누르면 나오는 아무 대출이나 신청했다가는 17% 이상 금리 때문에 빚의 악순환에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대표님 사업장에 맞는 기준으로 소개해 드릴 건데요. 실제 승인 사례를 통해 나에게 맞는지 확인하면서 정책자금 고민이셨던 분들이라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가능한 대표님의 유형 4가지의 큰 문이 있습니다. 먼저 이 자금에 1차적으로 신청이 가능한 대표님들 유형을 4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4가지 중 하나만 해당해도 신청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스마트 기계 또는 플랫폼 매출이 있는 사업장입니다. 요식업을 예를 들면 배달앱,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등을 통한 매출이 발생하거나 혹은 테이블 오더 시스템, 셀프 키오스크, 서빙 로봇, 자동 식기세척기 등 설치되어 있어 인건비 절감 및 효율화를 구현한 사업장도 해당이 됩니다. 나도 해당이 되는데 신청을 원하신다면 아래 고정 댓글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또한 편의점처럼 무인 운영 시스템을 갖춘 사업장, 모텔처럼 셀프 키오스크가 설치된 숙박업, 서비스업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출입 인증이 자동화된 사무실 매장, 무인 판매기, 사람이 상시 있어야 할 운영 방식을 자동화한 상점이라면 이 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최근 무인화 추세에서 각광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관 심사에서도 긍정적인 유형입니다. 온라인 판매 실적이 있는 사업장, 스마트 스토어, 쿠팡, 11번가 각종 플랫폼에서 온라인 판매 매출이 있는 대표님들이 해당이 됩니다. 팬데믹 이후 온라인 채널이 급성장하면서 이 채널을 통한 매출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신청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매출이 2년 연속으로 10% 이상 증가한 사업장도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22년부터 23년 또는 23년에서 24년 연속으로 매출이 10% 이상 증가한 사업장이라면 이 유형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22년 매출 1억에서 23년 1억 1천으로 24년 1억 3천 이상이면 해당됩니다. 단 1원이라도 부족하면 아쉽게도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4가지 중 단 하나라도 충족해도 자금 신청 문의가 열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기본 자격 조건입니다. 꼭 체크해야 될 필수 요소들인데요. 신청 유형에 해당하셨다면 이제 더 높은 승인 확률을 위한 기본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저희와 실제 승인된 대표님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다음 3가지는 필수 체크 항목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신용점수, 나이스 기준으로 최소 750점 이상이셔야 되고요. 이 수치가 넘으면 심사관이 리스크가 낮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물론 750점 미만이라도 도전은 가능하지만 한도라든가 승인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업력입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최소 6개월 이상, 단기간 창업한 사업장보다는 운영 안정성과 경험이 있는 사업장에 유리합니다. 특히 7년 이상 운영한 사업장이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경향이 있어요. 매출 중요하죠. 최소 1억 원 이상 실적이 있는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장 규모와 안정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작용합니다. 반대로 다음 조건들은 승인 가능성을 크게 낮아지는 조건입니다. 세금 또는 금융기관 연체 중인 경우죠. 캐피탈, 저축은행, 카드론, 현금 서비스 등 이금융권 대출 건수가 많은 경우, 최근 3년 연속 매출이 감소했거나 영업순이익에서 적자를 보고 있는 경우, 이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다른 항목이 압도적으로 좋지 않은 한 개를 신청 전에 리스크 정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및 현장 심사 대비입니다. 승부처는 여기서 납니다. 조건을 충족하셨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남았습니다. 바로 사업계획서 작성과 현장 방문 심사 준비입니다. 이 단계에서 떨어지는 대표님들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준비된 자만이 통과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팁인데, 사업계획서는 대표님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라고 생각하세요. 구성 방식은 회사 및 대표자 정보, 업력, 조직도, 과거 및 현재 매출 흐름, 매입처, 매출처 등 거래 구조를 봅니다. 향후 매출 성장 계획 및 자금 투입 후 기대 효과를 봅니다. 작성 포인트로는 담당자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표, 그래프, 요약문단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입장이 아닌 심사자 입장에서 왜 이 자금 줘야 하나를 명확히 보여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테이블 오더 도입을 하여 인건비 20%를 절감을 했고 배달앱 매출을 30% 증가했다. 이처럼 수치를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유형별로 어필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스마트 유형이라면 경영 효율화 및 생산성 증가를 해주시고요. 매출 증가 유형이라면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무인 시스템 유형이라면 미래형 사업장 이미지 강조를 하셔야 돼요.
현장 방문 심사를 대비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1차 서류 검사가 통과가 되면은 2차로 현장 심사가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탈락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예상 질문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왜 이 자금이 필요하십니까? 받으시면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입니까? 주 거래처나 매입처가 하나뿐이라면 거래처가 중단이 되면 어떻게 대응할 건가요? 이런 답변을 준비하는 팁입니다. 3초 안에 핵심 메시지를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태도, 표정, 말투 모두 평가 대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신감 있는 모습이 제일 중요할 뿐더러 미리 예상해서 질문을 만들고 답변 연습을 해주는 걸 추천합니다. 또한 사업장이 집에서 겸업을 하는 경우, 매입처가 한 곳만 있는 경우, 온라인 중심 사업장인 경우 등은 추가 질문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승인 사례로 보는 금리 및 혜택의 차이입니다. 이제 이 자금은 얼마나 큰 혜택을 주는지 실제 수치로 살펴보겠습니다. 혁신성장 촉진 자금의 금리는 약 3%대, 반면 일반 저축은행 대출 금리는 약 15% 이상. 예를 들자면 6천만 원 대출 시 3%는 연이자 약 180만 원, 15% 연이자는 900만 원입니다. 연간 차이는 약 720만 원. 5년이라면 3,600만 원의 차이입니다. 결국 이 금액은 중형차 한 대 가격과 맞먹는 수준이죠. 이처럼 금리 차이는 사업 운영에 있어 굉장히 실질적인 부담 완화를 효과를 줍니다. 특히 카드론, 현금 서비스, 고금리 캐피탈 등 이용하고 있는 대표님이라면 이 자금을 대안만으로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결론입니다. 정리하자면 오늘 이 말씀드린 이 자금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문은 아니지만 준비된 대표님들에게 매우 강력한 기회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대표님이 조건에 맞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금을 통해 실제로 금리 부담을 덜고 사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수많은 대표님들처럼 여러분 역시 그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행동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대표님들의 성공을 위한 알짜 정보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